영장에 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1차 수색 영장에는 수색 장소가 대통령 관저의 지번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색 영장의 발부 목적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의 소재 발견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 영장의 수색 장소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의 위법 수행에 관한 주장입니다. 먼저 수색영장 기재 수색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공수처 검사 등은 수색영장 기재 장소가 아닌 공관촌 일대에서 실질적인 수색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으나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영장 기재 장소와 동일한 지번 내에서의 행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 등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대통령 관저 및 공관청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며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명백히 승낙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색영장의 집행을 개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 시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수처 검사 등은 이를 받지 않고 공관총 문을 강제로 열고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였고, 또한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진입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며 이를 기초로 2차 취득한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색영장 기재 수색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색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차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일정문 지역 등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 검사 등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저지 장면을 촬영한 것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따라 증거 보존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들이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질적인 수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요청으로 수색영장 집행 중지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의미가 수색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색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취지는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군사당 비밀 보호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국가안보라는 가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안보라는 가치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보다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충돌하는 두 가치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의 의사 여하에 따라
압수수색 가부가 좌우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1차 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통령 관저 등의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영장 집행을 위하여 공수처 검사 등이 공관청 일대에 진입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거나 또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사기지법은 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의 관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가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 사이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군사기지법과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소정의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도 해당하는 경우 관할 부대장의 허가 또는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나 해당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이유에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1호를 위반하여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전 경호처 국방부에 군사기지법상 출입허가를 미리 요청하였으며 대통령 관저의 주둔지 부대인 제55 경비단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 검사 등의 저지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그 결과 이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1차 저지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수처 수사관 등이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공관청 및 대통령 관저 격리에 출입한 것이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4호 위반 여부 관련해서는 앞서 본 위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의 관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문헌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 등을 촬영하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요건에 부합하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사기지법상 관할 부대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촬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증거 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고 경찰 착용 기록 장치인 캠코더의 일반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현장에서 촬영된 체증 영상 및 사진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당 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촬영은 군사기지법상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와 같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의 구속력과 해당성이 없다는 항소유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저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를 저지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에 대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도 평가할 수 없어서 범인 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오는
공수처 검사 등을 상대로 소극적 방어 조치로 대처한 것뿐이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공수처 검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 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하여 법적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호처 처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처장 등에게 수사기관의 공간촌 진입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의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경호처 차장에게는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위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보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수처 검사 등의 공무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호처 처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